안녕하세요. 저는 48살 전업주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인생은 평범했습니다. 남편은 건축회사에 다니는 과장으로 늘 바쁘게 살았고, 저는 아이 둘을 키우며 살림을 챙겼습니다. 겉보기에는 남부럽지 않은 가정이었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핑계로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제게 사소한 얘기까지 나누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제가 다가가면 화면을 닫아버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쁘겠거니, 회사에 문제가 있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제 여자의 직감은 이미 위험 신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출장을 다녀오겠다며 가방을 챙기던 순간,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스쳐본 그 화면에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글자가 선명히 박혀 있었습니다. 자기, 오늘도 그립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 메시지 한 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기, 오늘도 그립다. 분명 연인 사이가 아니고서는 쓸 수 없는 말이었죠. 남편이 샤워를 하는 사이, 저는 그의 양복 주머니와 서류 가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열지도 못했지만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갑 속에서 낯선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호텔 바에서 결제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분명 회사 회식이라고 말하던 날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혀왔습니다. 저를 속이고 그 시간에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술을 마셨던 걸까요? 저는 차마 남편을 바로 추궁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 마지막까지 제 마음은 남편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더 큰 충격이 저를 덮쳤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집을 나선 날, 저는 몰래 택시를 타고 그를 뒤쫓았습니다. 회사 근처가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남편을 따라갔죠. 그가 들어간 곳은 낡은 빌라였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현관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웃으며 어떤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나왔습니다. 그 여자 역시 제 또래였지만 화려한 옷차림과 당당한 얼굴에서 제가 결혼 생활 동안 잃어버린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역시였다. 내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구나. 저는 손발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못한 채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걸어가는 뒷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밥맛도 없고 아이들 앞에서조차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얼굴만 봐도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라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그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요? 우선 남편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일부러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차를 몰래 뒤쫓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매번 변명으로 일관했지만 이상하게 회사가 아닌 방향으로 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거실에 놓여 있었고 잠시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려는 순간 메시지 알림이 뜨더군요. 오늘 못 보면 일주일이 너무 길어져. 그 문자를 보고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번호를 저장해 두지도 않았고 이름은 단순히 S라고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사설 흥신소에 의뢰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더는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을 끝장낼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며칠 후 흥신소 직원이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여러 장이 들어있었는데 그 속에 남편은 제게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식당에서 마주 앉아 술을 기울이고 심지어는 차 안에서 입을 맞추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아닌 뜨거운 피가 솟구치는 듯 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더는 용서도 변명도 없다. 사진을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이 자는 걸 확인한 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 손끝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남편은 여느 때처럼 늦은 밤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매고 태연하게 저를 바라보며 오늘 회식이 좀 늦었네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빠져나갈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수고했어 씻고 와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우선 집안 살림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몇 달 사이에 빠져나간 돈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저축도 하지 않았으면서 카드 대금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호텔 영수증, 꽃집 결제, 고급 레스토랑 모두 그 여자와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자료를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내역서와 함께 비교하며 당신은 가족을 버리고 도둑질하듯 여자를 챙겼다는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 여자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 저장된 S. 그것은 제 딸 학교 엄마들 모임에서도 종종 언급되던 서지연이라는 여자의 이름과 일치했습니다.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이와 같은 반 엄마라니. 매번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이 내 가정을 파괴한 불륜녀라니. 저는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나를 철저히 조롱하고 무너뜨린 배신이라는 걸.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서지연이라는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 학교에서 마주칠 때마다 웃으며 다가와 안부를 묻던 그 모습.
그녀가 남편과 손을 잡고 있던 사진 속 모습과 겹쳐지며 내 안에서 불덩이 같은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아이를 핑계 삼아 일부러 학교에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지연이와 마주칠 때마다 태연한 척 웃어 보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놀라웠던 건 지연이 역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남편과 관계를 이어가면서도 학교 행사에선 다른 학부모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었습니다. 마치 아무 죄도 없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말이죠.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계략을 세웠습니다. 아이 생일 잔치를 빌미로 학부모 몇 명을 집으로 초대하고 그 자리에 지연도 부른 겁니다. 그날 집안은 떠들썩했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사이 저는 일부러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이라도 와서 같이 케이크 자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주저하다가 결국 온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거실에는 이미 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분명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겠지만 저는 그 짧은 눈빛 속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분명 부정한 관계였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제 거의 다 됐다. 곧 니놈들의 가면을 벗겨줄 거야. 그날 밤 아이들과 손님들을 돌려보내고 난 뒤 저는 거실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한 척 방으로 들어갔지만 저는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교차한 눈빛, 그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두 사람을 맞닥뜨리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 몇 장을 꺼내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카드 내역, 사진, 문자 캡처까지. 이제 남편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아이 문제로 잠깐 얘기 나누고 싶어서요. 지연은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태연해서 저는 오히려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수십 번도 넘게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마지막엔 어떻게 끝내야 할지. 주말 오후, 저는 남편에게는 지인과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우리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커피잔을 내밀며 자리에 앉히고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라고 운을 뗐습니다. 순간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일부러 시간을 맞춰둔 겁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사진과 영수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지연의 표정은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두 분이 같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한테 거짓말한 지난 몇 달을 어떻게 해명할 건지. 순간 거실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그게 오해야,
오해라고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본인조차 믿지 못하는 변명이었습니다. 제가 테이블 위에 사진을 하나씩 내밀자 남편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입을 맞추는 사진, 호텔바에서 함께 웃는 사진, 그리고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사진까지. 지연은 처음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그건 그냥 이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도망칠 구멍은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둘 다 사람 아닙니다. 내 가정을 발로 짓밟고 내 아이들 앞에서 가식적인 얼굴을 하고 이제 와서 무슨 말이 통하겠습니까?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한순간의 실수였다. 아이들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남편의 옆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는 지연의 얼굴을 보며 저는 오히려 섬뜩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의 인생을 끝내주마. 내가 당한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겠다. 저는 차분하게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에는 이혼 서류와 함께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택은 간단해요.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아이들 양육비와 재산 모두 내놓던가. 아니면 이 증거들을 회사와 학교, 동네에 뿌리던가. 남편과 지연의 얼굴은 그야말로 사색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벌벌 떨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여보, 제발, 그건 너무 극단적이잖아. 회사에 알리면 난 끝장이야. 우리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제발.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끝난 건 나야. 내 가정이 끝났고 내 마음이 끝났어. 당신은 이제 벌을 받아야 해. 지연도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정말 죄송해요, 언니. 저도 마음이 약해서 그만. 그 말에 저는 차갑게 웃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이 남의 남편을 훔치나요? 그 입으로 뻔뻔하게 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분위기는 점점 숨막히게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지연은 눈물만 훔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이번 주 안에 모든 재산 내역 정리해와요. 집이며 통장 전부 내가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지, 당신들 둘 다 사회적으로 끝장낼지 결정할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분명 얕은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쉽게 모든 걸 내놓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나도 끝까지 가보지 뭐. 네가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 내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내주겠다.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복수의 순간이 점점 다가온다는 생각에 두려움보다 묘한 희열이 느껴졌으니까요. 며칠 동안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집안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쉽게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든 재산을 빼돌리고 저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우선 은행에 가서 남편 명의로 된 계좌들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적지 않은 금액이 현금으로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에게 흘러 들어간 겁니다. 저는 그 내역을 전부 출력해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물론 위자료까지 철저하게 계산해 한 푼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자꾸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그냥 넘어가자. 내가 앞으로 잘할게. 다시는 지연이 같은 여자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생각했으면 애초에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당신은 이미 아버지 자격도 남편 자격도 잃었어. 남편의 얼굴은 굳어졌고 그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는 억지로 고개를 숙였지만 언제든 반격할 수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증거를 제 손에 쥐고 있었고 그가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학부모 모임 단체방, 남편 회사 인사팀, 지연의 가족 연락처까지 모든 곳에 증거를 뿌릴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둔 겁니다. 이제 남편과 지연의 운명은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재산 정리를 미루고 있었고 저에게 건네는 말마다 모순투성이었습니다. 이번 달만 기다려줘. 지연이랑은 이미 끝냈다. 하지만 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이혼 서류를 다시 올려두고 내일 저녁까지 도장 찍지 않으면 회사와 학교 그리고 네 여자 집까지 증거를 다 보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제 앞에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너 미쳤어.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치고 싶어? 그 말에 저는 비웃듯 답했습니다.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난 이제 되찾을 뿐이야. 다음 날 남편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어 저는 곧바로 흥신소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흥신소 직원이 보낸 사진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지연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 근처 카페에서 다정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죠. 심지어 제게 회사 야근 중이라 문자까지 보낸 직후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남은 연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 끝까지 날 우습게 보는구나. 좋아. 그럼 내가 직접 끝내주지. 저는 곧장 준비해둔 파일을 꺼내 남편 회사 인사팀 메일과 학부모 단체방 그리고 지연의 가족 단톡방에 모든 증거를 한꺼번에 전송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휴대폰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사실이야? 아이들까지 있는 집에서 어떻게 이런 짓을... 남편과 지연의 삶은 그 순간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남편은 제게 전화를 걸어 미친 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회사에까지 보내다니 나 끝장났어.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끝난 거야. 내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이건 시작에 불과해. 잠시 후 지연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언니, 제발 애들 학교에까지 알리면 저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제발 여기까지만 하세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냉정했습니다. 내 아이들이 받을 상처는 생각도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네 체면이 중요하니? 내가 준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고 살아. 그게 네 죗값이야.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고 지연은 학부모 모임에서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이 이어졌습니다. 숨을 곳이 없게 된 겁니다. 저는 이미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재산 내역도 하나씩 드러나면서 남편이 지연에게 흘려보낸 돈까지 철저히 추적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어. 정말 후회한다. 다시 기회를 달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제게 닿기도 전에 메마른 돌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두렵고 억울했던 지난 세월이 서서히 제 손 안에서 사라져 가는 듯 했으니까요. 이혼 소송은 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제가 모아둔 증거들이 워낙 명확했기에 재판부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단숨에 인정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위자료와 양육비를 포함해 재산의 대부분을 저와 아이들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지연에게 흘려보낸 돈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갔고 그 여자는 결국 법정에까지 서게 됐습니다. 재판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선 남편과 지연을 바라보며 저는 한순간도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뿌린 씨앗의 결과예요. 난 이제 두렵지 않아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순간 제 가슴은 이상하리만큼 후련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자 남편은 회사에서도 사실상 퇴출됐습니다. 사내 평판은 이미 끝장났고 지연은 아이 학교에서 전학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체면과 삶은 모래성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반면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상처가 쉽게 아물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더 이상 거짓과 배신 속에서 살 필요는 없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직접 되찾은 자유였으니까요. 가끔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저렇게도 강한 사람이었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가정주부였던 제가 이렇게 차갑고 치밀하게 복수할 줄은요. 남편과 지연은 지금도 제 앞에 무릎 꿇던 그 순간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그게 제가 받은 배신에 대한 단 하나의 응답이었으니까요. 제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댓글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응원하는 힘을 받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